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2023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 기간이기도 한데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아마 여러분들 6월 달에 또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도 겨냥하고 대신도 조금 더 모의고사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요거 참고할 수 있는 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이제 복소수가 나왔는데 다음에 값을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그냥 얘 보면 첫 번째 i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i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간단히 해라 그랬으니까 x제곱하면 이제 둘을 더하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얘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얘가 3일 때의 값이 이 식을 f라고 하면 f 3일 때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7, 3 들어가면 9, 28, 9, 3 들어가면 38이 24가 되죠. 플러스 a는 0이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산하면 3 남으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a는 15가 되겠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을 같이 볼게요.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수 비교할까요? 우측을 우선 전개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a는 2가 되는 거네요. b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3에서 a, b 합은 마이너스 1. 보기 5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시험 범위 이번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3 더하면 마이너스 2 되고 2x 3 더하니까 8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4보다 적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니까 a, b 합은 3.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6번 볼게요. 이차함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데요. 판별식이죠. 둘이를 갖다 놓고 풀면 되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 그 다음에 얘랑 x 플러스 k가 되는데 이 식을 이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판별식 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 마이너스 k 만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4분의 d로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i가 0보다 적어야 되네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니까 k가 5보다 적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 4개 있죠?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7번을 볼게요. 7번은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선생님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걸 x로 잡거든요. 그래서 2023을 x로 잡아볼게. 그럼 분모는 주어진 식에서 분모는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x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얘가 x 잠깐 2023을 x로 놨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네. 그죠? 자, 조금 배기 싫게 썼는데 쭉 써보면 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약분되니까 x 빼기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2022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7번 풀이해드렸고 8번 볼게요. 8번에는 이제 x가 1 마이너스 2i 1 플러스 2i 그러니까 켤레복소수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합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여기가 x, y 했더니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빼기가 아니구나. 곱하기 xy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글쎄요,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x제곱하고 y제곱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 빼야 되는데 아까 켤레복수수라고 했기 때문에 x와 y 합은 정말 간단하죠. 2가 되고요. x와 y의 곱이 5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제곱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6이 제곱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고 x, y가 5라고 그랬는데 1을 빼니까 4가 되죠. 얘가 5에서 1 빼니까 4, 6, 24 마이너스 24 보기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이니까 아마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풀어보면 y는 3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이제 y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4x의 제곱 y 대신에 3-2x 전체 제곱한 게 27이래요. 27. 잠깐요. 그 시간 너무 배기 싫어서. 자, 그러면 4x의 제곱이 됐고 이 안에서도 보니까 뭐 9-12x 플러스 4x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럼 4x의 제곱 4x의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2x가 마이너스 9 넘어가면 36 되니까 x는 몇이 돼?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x가 3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래요. 그러니까 6이 되죠. 보기 3번이 정답. 10번 볼게요. 이쪽에 있네. 잘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근을 알려줬네. 그럼 한근이 이렇게 돼 라고 할 때 AB가 실수면 얘가 실계수니까 한근이 지금 2-i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i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4가 되는 거예요. 얘와 얘 더하면 4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구나. 두 근의 곱이 2분의 b가 되는 건데 곱하면 5가 되니까 b는 1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결국에 10에서 얘를 빼라니까 18이 되겠네. 4번이 정답. 10번에 4번. 11번을 같이 볼게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px라고 그랬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p4의 값을 계산을 해요. 문제는 p4를 구하는 건데요. px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결국에 p1이 1이라고 얘기해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xp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그러면 이 p2가 또 이 x- 잠깐요. 요걸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2가 됐다는 얘기는 이 식에 x에다 2를 대입해 보면 이 p2가 2 들어가면 0 되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러면 p2가 몇이야? 1이래. 그럼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죠. 1일 때도 1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도 뭐가 돼? 1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x는 2차식이니까 만약에 px가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x는 몇 개 있겠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2차식이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 1이 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식에 그는 2개밖에 있을 수 없거든. 많아봐야. 근데 지금 얘가 만족하는 x가 여기 x가 들어가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뭐뭐 있다고 그러냐면 1과 2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아, 그렇다면요. px-1이 0이 되게 하는 x가 1과 2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px-1은 1과 2가 근이 나오게 한번 식을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px는 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px는 뭐 식을 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넘겨주기만 하면 얘가 p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p4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4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4 집어넣으면 3, 2, 1 7이 되죠. 그래서 문제 2번이 정답이었다. 11번에 2번.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은 지금 보니까 3차 방정식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되게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두 허근은 알파 베타라고 그러고 그 허근의 합이 8이라고 그랬고 곱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수분해가 좀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정리로 0 되는 값을 찾아주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상수항이 보통은 상수항 약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선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a 플러스 1이 되고요. 뭐 1은 뭐 여기 상수항 모든 수의 약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정수거나 유리수 정수가 될 경우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거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1 마이너스 1 0 되는 게 맞죠. 아, 그럼 얘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좀 지저분한 거 지우고요. 0이 되니까 조리제법 해버릴게요.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풀어서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선생님이 1일 때 0인 거 발견해서 마이너스 2에 올라가니까 a제곱 플러스 1
A 제곱 플러스 1 가니까 얘는 뭐가 돼?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 식은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이제 딱 상태가 딱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실근 나오는데 여기서 두 허근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따라서 x는 알파, 베타 허근인데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허근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 2의 2잖아요. 얘가 8이 된다. a는 몇이 돼?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허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수행분기가 A4 집어넣으면 16, 1 더하기 17이 되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거를 학생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수정리할 때는 우선은 간단하게 여기에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a제곱 나오는 건 이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숫자를 찾아주시면 조금 빨리 구할 수 있죠. 12번 해드렸고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은 식을 우선 쓸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a 플러스 1x 플러스 1을 x-1로 나누었다 그럴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6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 모르는 거 a밖에 모르는데 여기가 1일 때 0 되니까 여기가 1일 때 0 되잖아요. 그래서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a 플러스 1 더하기 2 얘가 6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얘가 4니까 넘어가면 2만 남죠. 1, 1, 2. 자, 그래서 넘어가서 a는 1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x5제곱에 a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여기 이제 항등식이 된 거야. x-1 qx 플러스 6. 자, 근데 이제 문제는 a는 알았으니까 뭐만 알면 돼? q2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직접 나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x에다 2를. 항등식이니까 얘가 갖는 값과 얘가 갖는 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집어넣으니까 32, 4, 또 4, 또 2 이렇게 되고요. 2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니까 q2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가 6이 있네요. 6은 얘랑 넘어가서 없어졌다고 하면 q2는 당연히 뭐가 돼? 32하고 4 더한 3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하고 36 더하면 37이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14번의 경우에 우선은 선생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쫄지 말고 우선은 이게 문제 너무 길죠. 이거 다 읽지 마시고요. 우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 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표시하라고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먼저 V가 뭐니? 부피야. 얘 부피구나.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럼 R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럼 R은 어떤 기체 상수래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인데 대신 쓴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TK라고 한다. T라고 하는 값이 절대 온도래요. 절대 온도가 뭐예요? 절대 온도. 압력을 P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P는 압력이죠. 압력. 자, 뭐 이렇게 쓰고 N은 또 뭘까요? N은 몰수래요. 몰수. 선생님이 화학이나 이거 하도 오래돼서 몰수 잘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봐서. 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강철 용기 A와 강철 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온 거야. A 용기 A하고 그다음에 B 용기가 있는 거지. 용기 B가 있는 건데 부피를 VA, VB라고 했는데 강철 용기 A에 담긴 이상 너무 굵다. 강철 용기 A에 담긴 이상 기체의 몰수는 여기입니다. 몰수니까 지금 선생님 보면 N이, 그러니까 얘의 N이 강철 용기 B에 담긴 몰수의 4분의 1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몰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B가 B를 MB라고 그럴까요? MB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NA의 몰수는 NB의 몰수의 4분의 1이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 강철 용기 A에 담긴 기체의 압력은 기체 압력이 뭐더라? 여기 있다. P. 그럼 PA는 PB하고의 어떤
상태를 알려주겠죠. PB에 담긴 기체보다 좀 세대요. 그러니까 2분의 3배래. 그러니까 얘한테 2분의 3 곱해주면 PA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강충을 용기 A와 B의 절대 온도가 같을 때,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지금 T는 같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VB, VA를 구하래요. 그럼 뭐 그냥 VB, VA 쓰고 하면 되지 뭐. 자, 먼저 VB부터 쓸게. VB, VA. 자, VA를 먼저 쓸까요? VA는 R 곱하기 R. 이건 기체상수니까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PA가 2분의 3 P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분의 3 PB라고 쓸게요. 2분의 3 PB, 2분의 3 PB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NA가 2분의 1, 4분의 1 NB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NB 이렇게 쓰고, T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렇게 돼서 PB, 그 다음에 NB, 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 값을 계산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R 약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잘 보세요. PB도 약분이 돼요. 양변 이게 분모 분자 PB 곱하면 이거 없어지죠. 또 T분의 1 T로 나눠주면 얘도 없어져요. 자,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NB도 약분돼서 없어지는데, 우선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기엔 NB만 있는 거예요. NB. 위에는 2분의 3분의 4분의 1 NB가 있는 거야. 2분의 3분의 4분의 1 NB. 그럼 NB도 약분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2분의 2가 되는 거네.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아니 뭐 분모 분자에 4 곱해주셔도 되고,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다 4 곱하고 여기다 4 곱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분의 1이다.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15번을 볼게요. 15번,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 학교에서는 대부분 그림 잘 안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림이 없더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이 있는데 x는 t가 있대요. x는 t가 이렇게 쫙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하고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는데 만나는 점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네들의 꼭지점이 있을 거야. 그지? A는 0,1이죠. 얘의 꼭지점입니다. 여기가 0,1. 그 다음 B는 3,1이에요. 3,1 꼭지점인데 이때 넓이의 최소값을 계산하래요. 이 넓이의 최소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비슷한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풀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좌표를 좀 표현해봐라. x가 t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t, 근데 얘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x가 t일 때 t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x가 t일 때 얘의 함수식이 이거잖아요. 이거 좀 정리해 놓고 할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9 나오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각형이 뭐 이렇게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름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해 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삼각형 넓이 두 개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1번, 2번. 그럼 t에 관한 식이니까 선생님하고 이거를 지금 많이 확대해 가지고요. 글씨가 되게 두껍게 나올까봐 조금만 줄일게. 이 식을 ST로 할게요. ST. 그럼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요 길이로 밑변을 삼는 거야. 요 길이를 밑변으로 삼을게요. 좀 색칠을 할까요? 요 길이를 밑변으로 삼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y값에서 얘 y값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2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얘를 빼는 거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 쓸까요? 그러니까 2t 플러스 1에서 얘를 뺄 거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 그러면 빼니까 플러스 t제곱 나와서 2t의 제곱이죠. 그러면 3t의 제곱이 되고, 아이고, 왜 다 지워지지? 3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t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8 나오면 9가 되죠. 이렇게 됐네요. 그럼 높이가 문제죠. 얘를 밑변을 했으니까 높이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때 x좌표가 t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t 빼기 0이니까 얘가 t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삼각형의 넓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겠네. 2분의 1 밑변은 똑같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높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x좌표가 여기가 몇이었냐면 3이었잖아요. 3에서 t를 뺀 거지. 그래서 3 마이너스 t가 된 거예요.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두 식의 공통인수는 지금 몇인가 봤더니 요거하고 이게 공통이에요. 그래서 ST는 선생님 여기다 쓰고 저쪽으로 갖고 가야겠다. 미안. 잠깐요. 요거를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되겠어요. 자. 계산하려니까 칸도 줬고,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바깥으로 빼고, 자, 여기엔 t가 있고, 여기에는 3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요것도 없어지네요. 그러면 2분의 3이 되죠? 여기 3만 남으니까. 그래서 2분의 3. 이것도 3 바깥으로 뺄게. 그러면 2분의 3인데 또 3 바깥으로 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러면 2분의 9가 됐고 이 식이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나 보다.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우린 잘 알잖아요. 1일 때 최소로 갔는데 지금 t값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t가 1일 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는 t가 1일 때 2분의 9, t가 1이면 얘가 2가 되거든. 짱짱. 그래서 넓이의 최소는 9가 되는 거죠.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 같아요. 2차 함수 들어가는 학교들은 요 문제 반드시 여러 번 해주시고 요 비슷한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온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3차 방정식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 1알파 베타를 가진다. 그러니까 1일 때 근이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이 근이라고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1 대입해 보면 얘가 1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1 플러스 1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되네요. 얘가 0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a 6 마이너스 3a가 되네요. 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a가 1일 때 0 될 거고 여기서는 a가 2일 때 0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네. 제일 먼저 a가 1인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에는 x제곱, a가 1일 때를 써놓고 할걸. 자, a가 1인 경우로 합니다. x 마이너스 1, 여기는 x제곱,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세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x가 1이 되는 거 알겠고 얘가 실근을 갖나? 그럼 여기 알파 베타를 가질 텐데, 그지? 근데 얘가 실근을 갖지 않죠. 판별식을 해보니까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0보다 적어요. 그러면 얘는 허근이니까 우리가 문제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 두 번째인데 이 문제는 이제 풀어놓고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a가 2일 때거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나서 2일 때라고 했으니까 x제곱 2 들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네. 그지? 네. 그 다음 플러스 4가 됐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는구나. 큰일 납니다. x는 1이 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2인 거예요. 인수분해 끝까지 해볼게요. 이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4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2하고 4를 얘기하는 거지.
알파 베타는 2하고 4. 얘 곱을 물어본 거니까 보기 3번 8이 정답이었다.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16번도 좋고 15번도 좋습니다.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이제 17번은 이제 그림을 먼저 볼게요. 아, 이게 그림에서 다 얘기하는 거거든. 문제를 먼저 읽기보다는 그림을 먼저 보셔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고, y는 x 플러스 6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래서 만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는데 여기 x좌표가 베타고 여기 알파래요. 그럼 이쪽에서도 수선을 그었다고 얘기하고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라고 얘기하네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분의 7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를 표현해 보라고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 A라는 좌표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는 미지수가 있잖아요. 2차식이긴 한데 요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점은 베타 플러스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밌는 게 요 2분의 7 있죠. 2분의 7. 여기 뭐가 있냐면 얘의 y값에서 요 y값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이 값에서 이 값 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6에서 아니, 다시 조금 넓혀야겠다. 베타 플러스 6에서 알파 플러스 6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 2분의 7이 됐대. 그러면 중요한 사실 알 수 있게 됐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근데 제곱의 합 구하라니까 곱셈 공식 팍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우선은 요 교점이 나왔는데 교점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거든. 따라서 교점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AX의 제곱과 누가 만나는 거죠? X 플러스 6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점과 두 점이요.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A를 알려고 그러는 거거든. 얘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7을 제곱하니까 4분의 77이 49가 됐고, 얘 제곱하면 그냥 A 제곱분의 1이 됐고, 얘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곱하니까 플러스 A분의 24가 되네. 그럼 이 식에 각변의 4A의 제곱을 선생님 곱할게요. 그러면 앞에 식은 4 약분되고 49A의 제곱이 되고요. A 제곱 약분되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4, 46, 96A가 되네. 이렇게. 그럼 49A의 제곱 마이너스 9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좀 보이니까 49에 1, 2, 2 하고요. 얘랑 이 곱하면 마이너스로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98 되죠. 플러스 2 곱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96 나오니까. 그러면 49A 그 다음에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9분의 2거나 A는 2다 라는 건데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A 당연히 양수죠.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겠구나?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A가 2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2분의 1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고, 자, 문제수 구해달라고 하는 거 제곱의 합 계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만 갖고도 뭐 계산이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6 되네요. 그러면 4, 6, 24 4분의 25. 그러니까 문제 보기에서는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자, 문제 좀 좋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잘 풀어보시길 부탁드릴게.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박스 채우기인데요.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복차식이죠. 근데 뭐 내가 지금 이거 푸는 건 아니고 박스를 보는 거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해를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4개 정수를 갖도록 하는 20 이하의 모든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럼 그런가 보다. 자, n이 20 이하가 되는데 4개의 정수회를 가는데요. 그래서 px는 다음과 같다라고 할 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더니 좀 요 2차식의 모양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정수회를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4개 0보다 커야겠네. 이 라지 x는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자, 공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우선은 그림 공식을 잘 알고 있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라지 x는 여기는 이제 짝수 형태가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2 곱하기 n 플러스 2 물마 그죠? 여기가 중요하겠네. 그럼 이제 2 곱하기 n 플러스 2의 얘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4 곱하기 n-2의 제곱이에요. 4 곱하기 n-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하고 같이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4가 됐고 2에 n 플러스 2가 있고 뿔마 요 4 비기 싫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2로 나가고요. 여기는 n 플러스 2의 제곱에 n-2의 제곱만 남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n제곱 4, n제곱 4는 없어지고 가운데 4n, 마이너스 4n 플러스 4n 그러니까 8n이 되겠네. 그래서 2는 약분하면 되니까 얘가 2분의 여기가 n 플러스 2 뿔마 루트 8n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식은 8n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엔 8n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x는 얘 또는 얘가 해가 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잠깐 정리해 보면 플러스일 때 생각해 보죠. 그냥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플러스일 때가 어떻게 되냐면 라지 x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2분의 n 나오고 2 나오고 요게 뿔마 뭐가 되냐면 이 루트 2 n이잖아. 근데 플러스일 때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완전 제곱꼴이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2고요. 요 안에서 여기 선생님 볼 때는 루트 2 n인데 요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왜냐면 앞에 거 제곱하면 n이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2가 되고 가운데 곱하면 2 곱하기 얘랑 2 곱하면 얘가 되잖아. 아,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전체로 묶어버리면 2도 제곱해서 2가 되면 되니까 얘가 루트 2가 되고 여기 제곱이고 루트 n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따로따로 쓰니까 1분의 n은 2분의 n이 됐고 루트 2분의 루트 2는 1이 됐고 얘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x는 얘가 돼.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치?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음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곱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니까 라지 x가 얘가 돼서 제곱하면 이 값이 된다는 건 얘가 뿔마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얘도 뿔마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정리해 보니까 얘가 정수회를 갖기 위해서는 2분의 n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맞죠?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값은 뭐 선생님 볼 때는 2의 배수이면서 2의 거듭제곱이 나와 2로 약분됐을 때 거듭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선 얘가 선생님 생각에 4가 되고 싶어. 아니 잠깐만요. n이 2여도 되죠. n이 2여도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회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1의 제곱 그러니까 2가 돼도 될 것 같은데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2가 되겠네. 얘는 0이 되죠. 얘가 1이 되니까 얘도 0이 되죠. 잠깐만요. 얘가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요. 얘가 1이 되면 얘가 0이 되죠.
그러면 얘는 안 되겠네요. 2는 안 됩니다. 그래서 n은 2는 안 되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n2가 되는 건 생략. 그러면 n이 1의 제곱 안 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되는 건 4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n이 8이면 되나요? 8. 아, 그럼 상관없겠죠. 얘가 2 빼기 1, 마이너스 2 빼기 1, 2 빼기 1, 2 더하기 1, 2 빼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죠? 잠깐만요. 2의 제곱이 됐고, 그 다음 이 값이 3의 제곱이 되려면 3의 제곱이 되려면 9가 나와야 되는데 약분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3이 나올 수 있으니까 18이 될 때 되겠네. 얘는 18. 4의 제곱 16이 나오려면요. 4의 제곱 16이 나오려면 16이 나오려 4의 제곱이 4가 나오려면 16하고 2가 있어야 되니까 3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2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8하고 18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게 가에 들어갈 식을 f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fn이 8n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 알맞은 수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데 그래서 b에서 a를 빼는 거죠. 10이 되네요. 그래서 f 11대의 값을 구하라니까 80. 보기 5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18번 정리해드렸고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은 그림같이 성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때 C에서 수선의 발 H를 그렸대요. 그래서 아, 이게 수선의 발이구나. 자, 그런데 이 길이가 1이라고 그러네요. 이 길이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가 3분의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1이 3분의 4가 나오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가 3분의 8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게 한번 봐봐. 여기가 직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그러고 여기가 x라고 그럴게.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x 합하면 90도잖아요. 그럼 얘가 x면 얘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합해서도 뭐가 돼야 되냐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하고 x 합하면 90도예요. 그래서 닮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삼각형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BH의 길이를 x라고 하라고 그랬거든. 얘가 x면 이쪽의 길이가 13분의 8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3분의 8 마이너스 x.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요. 반대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요. 어떻게 될까? 선생님 써볼게요. 3분의 8 마이너스 x 대 1은 그죠?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두 번째로 긴 길이죠. 빗변 말고. 그럼 얘도 역시 1대 x가 되는 거죠. 아, 1대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얘의 시계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곱하면 여기가 3분의 8 x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x 플러스 1이 됐는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 근을 구해 놓을게요. 왜냐면 x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4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9 아니 16이죠.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a이 9 이렇게 된 거죠. 3분의 4 뿔마 루트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3분의 4에서 루트 7 빼면 루트 7이 2보다 더 크기고 3보다는 조금 건데 3보다 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루트 7이 아니고 0과 1 사이 값이라고 그랬어요. 1보다 작다고 그랬네. 그러면 여기 두 값 중에서 얘가 되겠어요. 3분의 4 플러스 루트 7은 선생님하고 딱 봐도 얘가 2보다 더 큰 값이 되겠어요. 그죠?
6점 몇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얘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3인데 이 식이 이렇게 해서 식의 값을 계산하라니까 직접 나눠 버릴게요. 얘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근데 여기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니까 x 곱해주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3x고요. 짜잔. 빼버리면 여기 3x의 제곱이 또 나오네요. 플러스 x 플러스 7이 되네요. 그러면 1,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해서 또 빼니까 9x 플러스 4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은 다시 한번 쓸게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3x의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을 얘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9x 플러스 4인데 지금 이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니까 이 값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을 가질 텐데 얘가 선생님 볼 때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0이 되면 이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을 집어넣으니 0 되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x라 할 때 그랬으니까 그럼 9x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9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4와 어때?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3이 되죠. 그럼 12 마이너스 10인데 뒤에 4가 있구나. 그럼 16이 되고 마이너스 3 루트 7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16 마이너스 3 루트 7이 정답이 됩니다. 보기 4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 보기 4번. 자, 이제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20번 우리 학생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드디어 나왔죠. 자, 실수 A에 대해서 A는 실수고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완전 접속이네. 그러니까 A일 때 0 되는 거죠. 그러면 2부터 10 사이에 최소값이 0이야 라는 얘기는 A가 이 안에 있구나. 그지? A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볼 때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래로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A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2부터 10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니까 2부터 6까지에서의 최대값. 내용을 보면 2부터 6까지에서의 최대값이니까 만약에 2부터 6까지인데 2가 만약에 여기 있고요. 6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2부터 6까지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6부터 10까지의 최대값 여기가 2고요. 여기가 6이란 말이야. 근데 10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2부터 6까지 하고 10도 조금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뭐가 돼? 0이고 얘는 2부터 6까지의 최대값은 얘고 6부터 10까지 최소값은 0인데 말이 안 되죠? 같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6은 선생님 볼 때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잠깐요. 다다당 지금 6은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쪽에 그러면 2는 6보다는 좀 작아야 될 것 같아. 그지? 같거나 여기가 6이야. 그 다음에 10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부터 6까지의 최대값 6이잖아요. 근데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 역시 6이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죠. 요런 상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요런 상황을 보면 6이 이 그래프에 다다다다다닥 선생님 볼 때는 이 그래프에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6이란 포인트가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 이쪽에 있으면 6이라는 포인트가 이쪽에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2가
어디 쓸 수 있냐면 우선 여기가 A인데 A가 2인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 A가 2인 경우. 그러면 2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이 0이 되는 게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fx가 지금 선생님 보니까 x-2의 제곱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x-2의 제곱이 된 거니까 6일 때의 값의 최대값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는 얘가 최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는 6이 최소가 되는 거죠. 요 구간에서는 6이 최소, 요 구간에서는 6이 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으니까 됐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m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서부터 3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마이너스 1은 그냥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9가 되죠. 마이너스 1일 땐 9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일 때 9구나. 첫 번째 경우로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이 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먼저 그리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여기가 있고요. 이번엔 2가 좀 이쪽에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a가 있고 2일 때의 값이 있고 6일 때의 값은 최대가 돼야 되니까 2보다 어때야 되냐면 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6일 때가 좀 이쪽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0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볼 땐 얘가 같거나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얘가 함수 fx는 지금 x-a의 제곱이었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 보면 우선은 둘이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잠깐 복사해서 여기다 잠깐 하나 붙여놔야 되겠어요. 자, 붙여놓고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3번이라고 해놓을게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6이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이 구간에 최대가 돼야 되는데 2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서 F2와 F6이 같다일 때 이 경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A가 몇이 되냐면 얘의 중점이 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fx는 여기가 4가 된다고, 중점이니까 x-4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25가 되네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어떤 경우를 생각했냐면, 지금 이 경우를 생각한 건 아니고, 잠깐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짱, 너무 많이 색칠을 해놨나봐. 잠깐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울게요. 좀 지저분한 거 지우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자, 뭐 하려고 그러시냐, 아까는 같다고 그랬는데 얘보다 좀 커도 되죠. 그래서 6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와우. 그러니까 얘보다는 어떠냐면 커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는 6이고 이 구간에서 최소는 또 6일 때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얘 A가 어디에 있느냐면 2와 6의 그 가운데 값이 4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중점이니까 그 왼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2보다 크고 4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때 F-1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1 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됐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a가 2보다 크고 4보다 적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1은 이 범위가 될 거 아니야. 제곱은요 9보다 크고 25보다 어때? 적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인 f 마이너스 1의 값은 9보다 크고 25보다 적거나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값은 9, 25 9보다 크고 25보다 적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25가 되겠네. 최소는 9가 되고, 그죠? 그럼 9하고 25 더했으니까 34. 보기 1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계속해서 20번 문제 풀이해드렸고 21번으로 갈게요.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겠죠? 21번 원래 제일 어렵거든.
21번은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K하고 1이 아닌 양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X는 K와 이차함수 Y는 X제곱이 있거든요. 얘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A, B라고 하고 다시 이 Y는 K가 누구랑 만나? 이차함수 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Y는 X제곱이니까 그냥 원점 지나는 직선 이차함수고요. 얘를 좀 고쳐볼게요. 얘는 Y는 X-3의 제곱 9도 해주고 9 빼주고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러니까 3,-3이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책이 여기 그려줬네.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죠. 3,-3.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옳은 걸 다 골라라. 근데 K가 6일 때 CD 6이면 이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CD의 길이가 6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라고 할 때 이 길은 알파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0인데 얘를 2로 나눈 게 3이니까 알파가 6이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CD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인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식을 뭐 굳이 집어넣고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 대칭축이 지금 몇이야? 3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0하고 알파 더해서 2로 나눈 게 3이기 때문에 그죠? 알파는 6이구나. 그래서 이 길이가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K값에 관계없이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의 값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Y는 K를 하나 그려볼까? 따당 그렸습니다. 근데 얘는 Y는 X제곱이니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제곱이 K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Y는 K가 되니까 이때 여기 X값은 루트 K,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여기 AB의 길이죠. AB.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AB의 길이는 선생님 보니까 AB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2루트 K가 되겠어요. 2루트 K. 근데 여기가 꼭 여기 지나가는 거 아니야. Y절편. 그렇게 하면 좀 괴롭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요번에는 2루트 K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지금 이 점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 점일 때 x의 값을 알파, 이 점일 때 x의 값을 알파, 이 점일 때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만난 점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과 y는 k가 만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 이퀄 제로가 되네. 그럼 얘 두근의 합은 6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두근의 곱은 6-K가 되는 거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결국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고 싶은데 얘 제곱으로 계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6의 제곱 36 됐고요. 지금 6-K 마이너스 4 곱하기 6-K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 12 플러스 4K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길이의 제곱의 값이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CD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12 플러스 4K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쓸게요. 3분 CD의 제곱 얘가 C고 얘가 D가 되는 거죠. 여기 알파 콤마 몇인지 모르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 점이 C가 되는 거고 이 점이 D가 되는 거고 이 점이 D가 되는 거고 이때 X값이 알파고 이때 X값이 베타라고 스님은 얘기하고자 한 거야. 그래서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뭐 CD의 제곱은 우리가 구해놓은 대로 12 플러스 4K고 AB는 루트 2K의 제곱이 되는 2 루트 K구나. 이 루트 K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도 4K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니까 12로 일정하다.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 건데요. CD와 AB의 제곱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아까 계산했더니 우리 12 나왔잖아요. 근데 CD 더하기 AB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칸이 좁고 문제 올라가 내리할 수 없어서 여기서 할게.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선분 CD 플러스 AB, 그 다음에 선분 CD 마이너스 AB가 12가 나왔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일정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야, CD 마이너스 AB가 몇이 되는 거구나. CD 마이너스 AB가 얘가 4면 얘가 4라고 그랬으니까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CD의 길이라고 하는 게 3 플러스 AB가 되는 거잖아요. 그 요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3 플러스 2AB가 되고요. 얘가 4가 된다고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AB의 길이가 1이면 CD의 길이는 2분의 1이구나가 된 거네. 이 AB가 2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CD의 길이는 2분의 7이 되나요? 그럼 2분의 8,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AB의 길이가 아까 2루트 K라고 그랬거든. 2루트 K가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루트 K는 1이 되고, 아니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루트 K가 4분의 1이 되고 K는 16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K가 16분의 1이 되는 거군요. 이런 경우에 K는 16분의 1이 되고요. BC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BC는 뭐더라? BC의 길이, 요 길이 얘기하는 거네. 요 길이, 그죠? BC의 길이, AB의 길이는 이렇게 나왔고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거의 다 구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y는 x제곱이잖아요. y는 x제곱에 a좌표 b좌표 구해버릴게요. x제곱이 16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x는 얼마?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고 b는 플러스 4분의 1,0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과 16분의 1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16으로 곱해줄게요. 16x의 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96,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6x의 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95는 0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거 숫자가 좀 큰데 95가요 5로 우선 해볼게요. 5, 1은 5, 5, 9, 4, 15. 그러면 5하고 19밖에 없네. 여기 4, 4, 5하고 19, 5, 4, 20, 4, 9, 36, 6, 9, 3, 4, 1은 4, 76, 96 맞네. 됐다. 그러면 4x, 4x 해야 되네. 그럼 여기가 4x에 여기도 4x고 5하고 19가 있고 둘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x는 4분의 19이거나 x는 4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C 좌표는 16분의 1이니까 뭐 이쪽에서 지나갔나 봐요. 선생님 보니까 16분의 1 이렇게 지나가면 밑으로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4분의 19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냥 뭐 우선은 그냥 C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C 좌표의 X 좌표는 4분의 19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잠깐만요. C는 지금 4분의 19가 X 좌표가 되고 B는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4분의 19를 4분의 1에서 그래서 점 C의 X좌표는 4 이렇게 쓸게. 점 C의 X좌표를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점 C는 얘가 더 작아야 D보다 작아야 되니까 C의 X좌표가 4분의 5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BC의 길이는 지금 BC가 얘 4분의 1에서 4분의 5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는 조금 표현하기가 좋진 않은데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BC의 길이가 1.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K가 16분의 1이었었죠. K는 16분의 1, BC의 길이는 1, 그러니까 K는 16분의 1, BC는 1, 16분의 17. 얘도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당답형 22번 갈게요.
자, 이건 뭐 그냥 쓰면 좋죠. 4x-y 3z, 그 다음에 4x-y 3z, yz의 개수구나. yz. 그래서 6yz, 3yz니까 6yz니까 개수는 6이구나. 끝. 자, 박스가 왜 이래? 짠짠짠 됐죠. 자, 23번 같이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의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였어요.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a, b의 곱 계산하라고 하는데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8이니까 a, b의 곱은 16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23번도 봐드렸고 문제 24번 가볼게요. x의 3승 플러스 1을 얘로 나누었다고 그랬거든요. 3차식인데 우리가 볼 때 2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몫이 있겠고요.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고 그랬으니까 미지수 두 개 나온 걸 보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구나. x에다 2 집어넣어 볼게. 10이 되고 2a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래서 두 식을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럼 a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a가 3이면 b는 4가 되니까 a, b의 합은 7이 돼야 되겠네. 24번의 정답 7이었습니다. 25번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알파와 베타의 합은 뭐가 돼? 허근 직접 구하지 마시고 6이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1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문제의 경우에 얘를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바알파 베타.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게 알파하고 바알파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알파하고 바알파의 합이 6이고 알파하고 알파의 곱이 1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식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식을 다시 써버리면 주어진 식은 알파 바알파 베타라고 그랬는데, 베타가 뭐예요? 바알파예요. 바베타는 알파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결국에 알파 바알파. 그럼 이렇게 되니까 바알파의 제곱과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11이니까 얘하고 얘는 약분돼서 없어졌고, 얘는 알파 플러스 바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바알파가 되지. 자, 그래서 얘가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14가 이 문제의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26번으로 갈게요. 3차 다항식을 x-3으로 나누는 넣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조리처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11이 됐다는 얘기는 더해서 11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됐다 그랬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곱하면 3이 되고 b하고 3 더해서 1이 됐으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근데 a는 3분의 1이었나 봐. 아, a가 1이었구나. 미안. a는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 올라갔고 이렇게 곱하면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px가 선생님 보기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이었던 식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니까 p4 4의 3승 64 16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4, 5, 20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52니까 12 2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식은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아, 이건 몰라도 되네. 이런 바보 같은. 그러니까 얘를 px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x-3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5였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4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네. 그냥 당연히 구해야 되는 줄 알고요. P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됐었네요. 27번으로 갈게요.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할게요.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우선 2번부터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x-10, x-4 0보다 적거나 같아. 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0보다 적거나 같은 게 됐고요. 1번의 경우에는 x-n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아예 작든지 x-n이 플러스 2보다 아예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는 n-2보다 작든지 x는 n 플러스 2보다 아예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2개가 되도록 2가 되도록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2번 그래프야 우리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미리 조금 그려봤는데 붙여놓기 해볼게요. 따당.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번 그래프를 갖다 놓고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2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먼저 관찰하셔야 될 거는 n-2하고 n 플러스 2의 크기 차이가 4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4칸 차이가 나.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잠깐 하나 좀 그려놓고 해볼게요. 가운데가 7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짠 그려서 갖고 오면 좋은데, 그지? 그 다음에 9에서 짠. 예. 선생님 이걸 하나로 해서 한번 여기다가 올려놔 볼게. 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2개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범위 안에서는 얘가 2개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n이 몇일 때냐면 7일 때를 얘기한 거야. n이 7일 때. 그러면 x는 4고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얘를 조금 옮겨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옮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아이고. 자, 다시 이번에 n이 7이니까 n이 8일 때를 한번 해볼게. n이 8일 때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8일 때 얘가 몇이 되냐면 6이 되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 지금 조금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n이 8일 때는 얘 10 안 들어가고 여기 5하고 4 딱 들어가니까 되죠. 그래서 n이 8일 때 x는 4하고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다음 같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요번에는 이제 이건 지워야 되겠네. 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예, 다시 선생님 갖다 놓을게요. 요번에 n이 9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n이 9면 얘가 7이 되고 얘가 11이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벌써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잖아, 그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건 할 필요 없네. 그래서 n이 9일 때 할 필요가 없고 n이 10일 때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죠. n이 6일 때로 가볼게요. n이 6이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네. n이 6이면 여기가 4보다 적고 그럼 뭐 없잖아. n이 6이면 8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90이 되는 거죠. 아, 그럼 n이 6일 때는 x가 90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n이 6일 때도 했고 n이 5일 때 역시 할 필요가 없겠죠. 자, n이 5일 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그냥 다 지우면 좀 깨끗하고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지울게요. 자, 한번 n이 5일 때를 한번 봐보세요. n이 오면 얘가 3이 돼요. n이 오면 얘가 3이 되고 여기는 n이 오니까 7이 되거든. 자, 그러면 만족하는 해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여긴 없지나 하나, 둘, 셋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7, 8, 6 그러니까 6, 7, 8을 더하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하면 어떻게 되죠? 7, 6, 7, 8, 14 14에 7 더하니까 21이 되겠구나. 그래서 합은 2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n의 값의 합은 21. 자, 이제 28번 볼게요. 28번 그림을 먼저 보자고 그랬죠. 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그려졌는데 어두운 부분 두 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건 2차 함수가 되고 이건 직선 y는 ax고, 이땐 접했나 봐요. 그죠? 이점에서는 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둘이 교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네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보니까 결국에 문제의 요구는 두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빼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교점까지 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잠깐 보세요. 이 S1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S1의 넓이 중에 요 삼각형이 있네. 그러면 여기를 쌤이 뭐라 그럴까? 여기는 넓이긴 넓인데 그냥 라지 x라고 그럴게요. 라지 x입니다. 라지 x.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S1 플러스 라지 x가 되고요. 자, S2를 끼고 있는 이 삼각형을 한번 단순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S2 플러스 라지 x예요. 그죠? 그럼 2를 빼면 S1 빼기 S2인 걸 알 수 있게 되죠. 왜냐면 지금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들이기 때문에 넓이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이 삼각형은 지금 선생님 보니까 Y절편이 4분의 25거든요. 그러니까 B좌표는 0,4분의 25인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A점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얘는 AX하고 이 함수가 접할 때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4분의 25하고 그 다음에 AX가 접했대요.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X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고 이건 4분의 25죠. 판별식 0 해도 되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25가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가 5여야 되니까 A가 몇이어야 돼? 1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A가 1이네요. 그럼 Y는 X란 얘기네, 얘가. 그러면 Y는 X고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잖아. 얘가 2분의 5가 되는 거고 2분의 5, 0 A 좌표는 따라서 2분의 5, 2분의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됐죠. 자, 우선은 삼각형 BOH의 넓이에서 삼각형 AOH의 넓이를 뺍시다. 그러면 그게 S1 빼기 S2와 같다. 자, 그러면 BOH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높이가 4분의 25였었죠. 삼각형 AOH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그냥 요거 2분의 5, 2분의 5니까 4분의 5 바깥으로 뺄게. 그러면 4분의 25에서 얘가 4분의 10이 되죠.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4분의 15. 그러면 16분의 75가 나오네요.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16분의 75가 정답이 되겠는데, 문제에서 PQ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P와 Q의 합은 80, 91이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 정답 91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9번 볼게요. 4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 있는데 다음 같은 값을 제곱했을 때 4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루트 2에 1 플러스 i요. 요거 많이 보던 식이죠. 요거 의 m제곱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 1승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2분의 2i가 되니까 i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얘한테 i를 곱한 게 이제 제곱, 세제곱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i를 곱하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네. 그 다음에 다시 4제곱을 했다는 건 얘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얘를 제곱한 게 4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5제곱한 건 얘하고 얘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을 곱해볼게요. 6번을 곱했다는 거는 요 2번 곱한 걸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을 곱했다는 얘기는 얘랑 잠깐요. 6번 곱한 얘랑 얘를 곱한 거죠. 그러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곱하면 뭐가 될까? 8번 곱했다는 얘기는 4번 곱한 얘를 제곱한 거가 되니까 1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다시 곱하면 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m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i의 n제곱은 어떻게 갈까요? 얘는 i가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마이너스 i가 됐다가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i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 네 개가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곱해서 4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하거나 뭐 그래서 되는 건 아니겠고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어떤 꼴이 돼야 될까? 얘가 만약에 제곱할 거니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오면 되겠구나. 얘는 1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를 써줄게요.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1이 나오면 얘를 제곱하면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4가 될까? 얘도 1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1 빼기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얘도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m의 값이 4가 돼야 되고, 얘가 8마다 순환하니까요. 8 더하면 12, 8 더하면 20, 8 더하면 28, 8 더하면 36, 8 더하면 44, 8 더하면 50을 넘어가니까 안 되죠. 49보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n은 몇이 돼야 된다고 그랬냐면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4, 8 이렇게 되니까 n이 1이 되는 건 48까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49보다 적어야 되니까 이때 mn의 합의 최대는 이 경우에는 92가 되겠습니다. m과 n의 최대 합은 92. 자, 이제 이 경우를 살펴볼게요. 얘는 1이어야 되니까 m이 8이어야 되겠어요. 8, 1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 8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4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8의 배수. 자,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요 두 번째 거 2, 6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46까지 가면 되죠. 44에다 2 더하면 되니까 46. 그 다음에 안 돼요. 그 다음에 48인데 안 돼.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한 mn의 합은 몇이 되는 거야? 94. 그래서 이 문제에서 92하고 94 중에서 어느 게 커? 94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94. 자, 이제 30번을 같이 볼게요. 자, 30번은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아닌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러지?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y는 ax의 제곱의 형태의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y는 x제곱. 너무 작게 그렸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가 되죠. 원점에서. 자, 그런데 fx하고 gx를 더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fx도 gx도 이차함수인데 해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더했는데, 근데 만약에 나의 경우에 fx하고 gx가 그냥 2차식으로 살아있으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졌을 경우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데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런 식이 되잖아. 또 만약에 얘가 fx, gx가 그대로 2차식인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접하는 상태로.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애는 요거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 뭐 이차함수의 경우에 세 가지 형태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2차식, 2차식 더해서 2차식이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식은 2차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1차식이란 얘기네.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경우에 fx가 선생님 보니까 fx가 만약에
앞에 세우는 것처럼 ax의 제곱이면 gx는 우리가 볼 때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fx에서 gx를 더한 식은 그대로 bx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부동호의 방이 바뀌지 않았죠. 그럼 b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x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가 0보다 크다인가 봐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b분의 c가 2라는 겁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gx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b구나, 이게 bx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접근하게 됐고요. 다의 경우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에서 gx를 뺀 식은 아까 더했더니 1차식이 됐으니까 뺐을 때는 1차식이 되진 않겠네. f1 g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fx에서 gx를 만약에 뺐다, fx-gx를 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hx라고 하면 정말 빼볼까요? 그럼 2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b니까 이걸로 할게요. 뺐으니까 플러스 2b가 되겠네. bx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얘가 f1 빼기 g1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hx라 놨으면 얘가 h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한 거야. h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얘가 2a 곱하기 ax-1의 제곱, a가 지금 양수가 되는 거죠. a가 양수가 되고 플러스 이제 나가야 되는데 1의 제곱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가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1이 이제 꼭지점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어떤 값이 이제 있겠죠. 요건 값을 안 쓸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대칭축이 두근의 합이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a분의 b인데, 얘를 2로 나눈 값이 꼭지점 x가 돼야 되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4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얘가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b는 몇 a가 되는 거야? 4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b가 4a면요 c는 마이너스 8a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fx는 그냥 ax의 제곱이면 gx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ax의 제곱에 b가 4ax가 됐고요. 4x가 됐고 c가 마이너스 8a가 된 거죠. 마이너스 8a. 훨씬 더 접근이 됐죠. 자, 이렇게 접근된 상태에서 내용을 보니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fx-k, gx-k가 0이 되는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 있다 라고 할 때 f22, g22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잠깐만요. 함수 fx-k, 함수 gx-k, 얘가 0이 되는 실근을 없대요. 얘가 실근이 되는 게 없대요. 그러면 fx는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a를 바깥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되네요. 잠깐만요. gx를 조금 우리가 모양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x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a에 요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 봅시다. x 마이너스 2의 전체에 대한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잠깐만요. 4가 되죠. 플러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네. x제곱 마이너스 4x. 잠깐 뭘 잘못한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거 플러스 8이구나. 그럼 여기가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가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이거 음수가 돼서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요 y는 k가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몇 개가 된다고 그랬냐면 5개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돼.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되는 거야. 실근이 없다고 그러는 거니까. 만나지 말아야 돼. y는 k가. 그럼 k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마이너스 4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5개래.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F22, G22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F22 요거부터 계산하고 할까?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A 값이 4분의 5보다 크고요. A는 2분의 3보다는 어때? 적거나 같다인 상황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F22부터 G22죠. 여기 잠깐 선생님이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야겠어요. 어휴, 식을 계속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F22 문제에서는 F22 플러스 G22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F22 플러스 G22는 F22는 A 곱하기 22의 제곱 플러스 G22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2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4A 곱하기 22 그러니까 88A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요 계산하면 80A가 되네요. 자, 80A가 되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80 곱하면 되겠네. 80 요것만 보시면 되죠. A에다 80 곱하니까 80A는 2분의 3 곱하기 80 1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를 전체 다 풀이해 드렸습니다.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